코로나가 유행이 있는 것 같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어제도 우리 이모부 또 확진됐다고 그러고 뭐 이러셔갖고 우리 이모부 같은 경우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 음압병동으로 뭐 어떻게 또 갖고 아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불이익 처분 절차 이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자, 먼저 뭐가 나왔어? 사전 통지 나왔죠? 아주 단골로 나와. 사전 통지. 자, 이랑 사전 통지 어느 때 하라고 돼 있어? 첫째 줄. 당사자는 누구야? 처분의 상대방. 응?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자, 밑줄 의무를 부과할 때 또는 권익을 제한함. 자, 의무 부과 권익 제한. 당사자 즉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 제한하는 처분할 때는 미리 일정한 사항을 누구에게 통지해야 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돼. 응?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의무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할 때 미리 그러니까 일정한 사항이 뭐냐면 뭐 처분의 제목, 영업정지니 뭐 이런 제목, 그 다음에 그 이유, 상대방이 뭘 위반했기 때문에 이유, 그 다음에 법적 근거, 또 상대방이 언제까지 여기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지, 응? 제출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알려줘야 돼요. 응? 자, 이때 그러면 가만히 그 법조문을 분석해 보면, 자, 상대방한테 의무부과 권익제한은 불이익 처분할 때 사전 통지하게 돼 있지?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상대방한테 이익 주는 조치를 할 때는 어떻게 돼? 그래서 기억번 상대방한테 수익적인 처분할 때는 뭐야? 사전 통지 의무가 없지? 그냥 당연한 얘기고. 니은번. 근데 문제는 상대방한테 이익인데 제3자. 응? 다른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제3자가 불이익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한테 이익이 되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A가 신청을 했고 A에게 공장을 주거가 내주면 인근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생기는데 그러면 인근 주민들에게 통지 안 해도 됩니다. 응.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익이 되기만 한다면, 이익적이기만 하다면 3자에게 침익적인 처분인 경우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 절차에 참여하도록 인정해준 이해관계인이 아닌 3자한테는 사전통지 의미가 없습니다. 예. 니은번 중요. 그래서 니은 중요. 그 다음에 디귿도 중요. 자,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건 상대방이 뭔가를 귀책사유니까 상대방이 뭘 위반해가지고 영업정지시킨다? 상대방 귀책사유 있든 아니든 중요한 건 상대방한테 이미 영업허가를 냈다가 정지시키는 영업정지라는 불이익 처분한다면 사전통지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 상대방이 허위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냈어. 근데 그게 나중에 들통나가지고 허가 취소해.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 허가 왜 취소하고 뭐 의견 청취하고는 절차 거쳐야 된단 말이야. 사전통지해야 돼. 네? 그래서 디귿 그 문장 그대로 시험에 쓰였습니다. 니은 디귿 중요하고 밑에 동그라미 2항은 아까 말했듯이 사전 통지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읽고 지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가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지. 그리고 이제 기억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전 통지를 안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전 통지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3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줄. 사전 통지는 상대방한테 이러이러한 불이익 조치 나갈 거다라고 미리 통보하는 이유는 뭐야? 상대방이 뭐 자기가 의견을 제시할 게 있으면 그 의견을 제시해서 그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전 통지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의견 청취를 안 해도 되는 경우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사전 통지는 의견 청취를 위한 거기 때문에 사전 통지해야 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곧 의견 청취 의무도 없는 겁니다. 네, 그거 이해하면 되겠어요. 실제 이제 교재는 이렇게 뒤에 페이지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한글로 이렇게 다시 하니까 떨어졌어. 그래서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다음 페이지 3가지인데 꼭 체크해야 돼. 자,
1번 긴급. 긴. 그 다음에 2번 좀 길어. 나는 모르는 자격. 두 번째 줄에, 첫째 줄에 자격 나오지? 그러니까 2번은 이거 생각해봐. 야, 어떤 사람 운전직 공무원이야. 운전직 공무원이라고 치자. 그죠? 뭐가 필수야? 운전면허. 그렇지? 근데 그 사람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법원에 의해서 운전면허 취소 판결이 나왔어. 그럼 뭐 그 사람 운전직 공무원에서 해임할 때, 그지? 자격증이 상실됐다는 게 법원의 재판으로 확정이 났잖아. 그러면 너 저 공무원 면직 파면할 거다 아니면 해임시킬 거다 미리 통지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런 경우 자격. 근데 세 번째는 성질. 성질상 의견 청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명백히 불필요. 응? 그래서 나는 이제 기억나는 게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경우 세 가지. 긴자성. 긴급할 때 자격 어쩌고 저쩌고 자격 없어졌다는 게 객관적으로 확정될 때 처분의 성질, 응? 긴자성. 그리고 이제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5가지를 규정했는데 뭐 그거는 넘어갔대. 하여튼 위에 3가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니은번 사전 통지를 안 해도 되는 경우라서 안 할 때는 행정청은 왜 사전 통지 안 했는지 최종 처분 내보낼 때 그 사유를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고 지나가세요. 자, 그러면 밑에 판례들이 나오는데 판례 중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자, 첫째 줄 보면은 행정기관이 온천지구란 걸 실수로 간과하여 자, 일단 어떤 사람이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겠다고 신고를 해오니까 행정기관이 수리를 해줬어. 그러면 일단 신고에 대해서 수리해 준 거니까 이익을 준 거야. 그랬다가 어떻게 했어? 응? 여기 온천지구인데 이거 안 되는 데인데? 해가지고 뭐 했다는 거야? 두 번째 끝에 신고 수리했던 걸 취소하고 아마 상대방은 온천개발 신고가 이제 수리되니까 상대방은 이제 지하수 뚫은 거야. 그래서 바닥에 파이프 받고 했는데 그거 뭐 한 거야? 다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의무부가 거지.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두 번째 끝에 신고 수리 처분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 이거 뭐지? 상대방한테 원상복구 명령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고를 수리했다가 취소하는 건 이익 줬다가 다시 박탈하는 거잖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에 통지해야 될 사항이잖아. 신고 수리했던 거 취소하겠다. 그리고 원상복구 명령 내리겠다. 미리 사전 통지해야 될 대상인데 행정기관이 안 했단 말이야. 사전 통지 안 했어요. 그리고 의견 청취도 안 한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이거 절차를 안 지키고 해서 위법이다. 취소해라.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거지. 그랬더니 셋째 줄에 행정기관 또 이런 이제 대응을 했대. 야, 이거 소위 상대방한테 행정지도, 즉 권고하는 협조 요청 방식으로 사전에 알려줬다. 또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았습니다. 알아서 내가 지하수 구멍 판 거 그거 다 알아서 메우겠습니다. 응? 자진 폐공 약속 이런 거 했다라고 행정기관은 주장했지만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유만 갖고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기에 줬어야 되는 거 그거 안 지킨 거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거다. 응? 이렇게 했다는 거. 1번도 시험에 쓰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신고할 때 공부할 때 했죠? 신고 공부할 때. 그래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밑줄 친데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고 이때 수리를 해주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야? 먼저 허가받았던 자가 이제 딴 사람한테 자기 허가받은 걸 넘겨주는 계약을 맺은 거지, 지네들끼리. 그러면 계약에 의해서 허가받을 자의 지위를 넘겨받는 양수인이 이제 허가받을 자의 지위를 승계하겠다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온 거지. 이거 수리해주면 2가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해. 그치? 그 신고해온 양수인에게는 새로이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이익 주는 효과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먼저 허가받은 양도인에 대해서 내줬던 허가를 취소하는 거거든. 그렇다면 종전의 양도인은 이 신고 수리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그 당사자에 상대방에 해당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상대 당사자에 해당하고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니까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거쳐야 된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온다. 그래서 영업자 지휘승계 신고 수리 처분할 때 종전의 영업자는 수리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 거쳐야 된다. 응? 꼭 중시. 그러면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3번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무슨 신고 나왔어? 이거 다 신고해서 공부했던 거다. 거기 보면 첫째 줄 끝에 유원시설업자, 놀이시설, 유원시설, 놀이시설, 놀이기구. 자,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 지휘승계 신고 수리. 수리하면 종전 영업자의 불이익 주는 처분이니까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또 중요. 그러니까 2번, 3번은 같은 취지의 판례고 4번은 자, 이거 4번 주의해야 돼. 자, 행정기관이 공사 중진 명령을 내는데 업자한테 그 공사 중진 명령은 업자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거지. 공사 중지하라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 해야 돼? 행정 절차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니까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거쳐야 되잖아. 근데 행정청 안 했다고. 안 하고 그냥 막바로 최종 처분인 중지명령, 공사 중지명령 바로 내린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반발. 이거 절차 안 지킨 거다 했더니 행정청이 뭐라고 이제 재판에서 얘기하냐면 이거 좀 공사 중지명령 내릴 거라고 미리 사전에 통지를 하고 뭐 의견 청취하는 그 기회를 주고 하면 시간이 지체되잖아. 그러면 이 업자는 아마 거기가 무슨 개발지구로 지정이 됐는지 거기다가 막 난림으로 막 공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비 많이 받으려고 난림으로 공사를 막 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거는 성질상 뭐래? 사전 통지를 안 해도 되는 아까 행정조치법에 정한 긴자성 세 번째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안 했어도 문제가 없다. 이게 행정기관의 주장이었어. 그러나 법원은 그런 이유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준다면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법이 정한 세 가지 사유, 사전 통지를 안 해도 되는 세 가지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꼭 알아둬야 된다. 시험에서 잘 내고요. 그 다음에 5번도 또 필수입니다. 5번도 필수 판례예요. 자, 이거는 이제 교수 임용 거부 처분이지. 그러니까 자기를 교수로 임용해 국립대학의 교수로 임용해달라고 신청을 했다가 거부가 된 사건이야. 자, 그러면 이걸 줄여서 국민이 자기한테 이익되는 행위 해달라고 신청을 했다가 신청받고 행정기관이 거부할 때는 국민이 이익 주는 행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거부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뭐야? 신청했다 거부하면 이거 불이익 받는 거 아니냐? 그치? 불이익 처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아까 우리 행정절차법에 뭐라고 돼 있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하는 처분할 때 사전 통지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권익을 제한한다 하는 말이 뭐냐? 이때 권리이익은 상대방한테 이미 부여된 권리이익 줄여서 이미 부여된 권리이익을 의미한다. 이게 판례예요. 이미 주어져 있는 권리이익을 이제 침해하는 거 그것만 의미한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허가를 내줘 하고 신청했는데 아직 허가가 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허가 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부하는 건 이미 주어진 이익을 뺏는 게 아니라서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래.
응? 그러나 이미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영업 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돼? 그거는 이미 허가에 의해서 주어진 이익을 침해하는 거니까 그건 법이 말하는 권익을 제한한 처분이라 사전 통지해야 되지만 단순히 허가해달라고 이익을 달라고 신청해 온 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건 법이 말하는 행정절차법은 권익을 제한한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대. 그래서 법 해석상 그래서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게 그거야. 이태서 응? 거기 셋째 줄 끝에부터 읽어봐. 자, 신청 예를 들어 허가를 신청해야 돼. 신청에 따른 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아직 권리이익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라 하도록 직접 당사자에게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밑줄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행정절차법이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줄이면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사전통지 대상 아니다. 이게 핵심이죠. 응? 아주 잘 나옵니다. 4번, 5번 아주 잘 나와요. 그 다음에 6번은 6번도 아유 다 중요하다. 6번도 자 6번을 보면 넷째 줄 읽어보자. 도로구역 변경하는 처분은 대상이 되는 국민이 특정한 사람이야? 아니죠. 불특정한 다수인입니다. 응? 그럼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 도로구역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미리 다 개개인들에게 다 문서로 통보? 응?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 그런 건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그거는 비용 너무 많이 들고 그죠?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법이 뭐 해놨어? 이제 모든 사람 보라고 공고, 응? 공고하고 일반인 누구나 보고 공고하고 그 다음에 의견이 있으면 언제까지 제출하라 이렇게 해서 공고문으로 내면 되는 거지. 개별적으로 다 통지하고 개인들에게 다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나? 그럴 필요는 없지. 그래서 결국 이제 도로구역 변경 처분과 같이 이게 6번, 7번 같은 취지야. 판례 6번, 7번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야? 불특정 다수인한테 대상으로 하는 조치 있지? 이런 건 뭐다? 사전 통지 의견 청취 대상 되는 처분 아니다. 응? 따라서 그런 걸 안 거쳤다 해도 위법 아니다. 7번 마찬가지로 자 행정관의 고시 모모에 관한 고시 모모에 관한 공고 마찬가지입니다. 모모 고시 모모 공고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은 성질상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되는 상대방이 특정되지가 않는 거야. 그러므로 이거 뭐야?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해석할 일은 아니다. 이게 같은 취지로 생각하면 되지. 6번, 7번.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바대로 딱 문서로다가 사전 통지하고 응? 언제까지 의견 제출하시오 해가지고 상대방의 의견 제출받는 이런 정식 절차를 안 거쳤는데 이제 위반 현장에 공무원이 나갔어. 누가 뭐 건물을 뭐 무단으로 이제 불법 건축 같은 걸 한 거야. 그래서 공무원이 현장에 나왔어. 그랬더니 위반자가 공무원한테 어쩌고저쩌고 이게 사정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됐고 변명 다 하고 응? 그래서 현장에서 공무원이 얘기를 들어보고 아 이거 위반에 대해서 좀 있으면 이제 뭐뭐 조치가 나갈 겁니다. 응? 그 예고를 하고 응? 그러고 와서 실제 이제 그 조치가 나가게 된 거야. 그랬더니 상대방이 이제 절차 안 지켰다.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줘야 되는 절차 안 지켰다고 문제 삼았고 소송을 했는데 행정기관 측은 뭐라 그래? 위반 현장에서 저 상대방이 충분히 공무원한테 자기 변명 다 기회 가졌다. 자기 어떻게 위반하게 된 것이고 또 위반 행위 시인했고 시인하니까 그러니까 당신한테 이런 조치 나갈 예정 법에 따라 이런 조치 나갈 예정입니다. 다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차를 거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법원은 안 들어줬어요. 그거 가지고 법이 정한 정식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기회를 안 주고
현장에서 뭐 변명할 기회 주어졌고 위반자가 다 시인을 했고 뭐 이런 조치 나갈 거라고 예고가 됐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행정 절차 파송의 절차를 지켰다고 볼 수 없는 조치니까 위법이다 이거야 결론이. 그래서 일단 무단 용도 변경된 건물을 첫째 줄에 적발한 뒤 현장 조사 과정에서 건물주에게 시정명령이 나갈 것과 불이행하면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부과될 것임을 설명하고 위반 경위를 질문하여 답변을 들은 다음은 위반 행위했다는 확인 서명 받고 현장 조사 그 다음 날 별도로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기를 안 거치고 시정 명령을 내린 사안이야. 응? 이해됐죠? 이런 사안에서 밑줄 친 데 보면 이런 경우 의견 청취가 현재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편하도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일이고, 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의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든지 법이 정한 사전 통지 이전에 상대방이 자기 변명할 의견 제출기에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한 이상 절차 하자에 있는 처분에서 취소될 수밖에 없다는 판결.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어린이집 평가 인증 취소할 때도 절차 거쳐야 된다 그랬죠? 그 사건 좀 상대했죠. 근데 넷째 줄 끝에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또 지급을 했고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응? 이게 이제 뭔가 위반이 발견돼서 뭐 했대? 응?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린대. 하던 반환 명령. 그리고 이어서 보조금 반환 명령 내리고 또 뭐해? 어린이집 평가 인증 취소한대. 응? 인증까지 취소.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봐. 이 보조금 반환 명령 내리는 거 이미 상대방한테 이익을 줬다가 제한하는 거지, 침해하는 거지. 그럼 보조금 반환 명령 내리기에 앞서 당신 뭐뭐 이렇게 보조금을 엉뚱한 데 썼거나 위반했으니까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하고 사전 통지 다 하고 의견 들었대. 그러고 난 뒤에 이거는 아무 문제 없지? 그 다음에 이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다시 취소하는데 이때도 그러면 다시 또 평가 인증 취소할 예정이라고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 줬어야 되는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된 거야. 근데 행정기관은 그 평가 인증 취소하기 앞서 보조금 반환 명령 내릴 때 다 미리 얘기했고 다 했으니까 이거 할 때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행정기관의 주장인데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다. 그래서 보조금 반환 명령 내릴 때 사전 통지했어도 그 뒤에 어린이집 평가 인증 취소는 별개니까 평가 인증 취소할 때도 미리 사전 통지하고 의견 들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판례 골자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읽고만 지나가도 돼. 기억 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가보세요. 그 다음에 10번 판례는 우리 대규모 대형 마트 있지? 대형 마트가 우리 다 안 가본 사람 없지? 가보면 뭐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떻게 되지? 홈플러스라는 전체 이 건물 중에 각 층마다 각 점포들이 다 있죠? 그 점포들의 각 업체들이 입주해서 물건 팔고 있잖아. 그러면 홈플러스 이제 대표가 있고 이 대표하고 이 홈플러스에 입주한 가게 점포주들하고 계약이 돼 있는 거잖아. 개별적인 계약.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홈플러스 전체에 대해서 영업정지 3일 이렇게 내린다고 쳐봐. 응? 그러면 이거 각각의 개별 점포 상인들, 점포 주인들에게 다 사전 통지하고 의견 들어야 되냐? 이건 아니래. 이 홈플러스 전체 대표 업주에게만 하면 되는 거래. 그게 이 판례의 골자야. 그래서 대규모 대형 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할 때 그 상대방은 오직 대규모 점포 개설자라고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 처분할 때 사전 통지도 대규모 점포 개설자를 상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 입주에 있는
개별 점포주들을 임차인들에게 모두 다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응? 또 시험에 쓰였었고요. 자, 그다음 의견 정치를 보도록 합니다. 아까 우리 사전 통지는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함에 있어 의견 정치를 위해서 상대방한테 미리 통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견 정치. 자, 개설의 기획본 읽고 지나갑시다. 우리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을 규정해놨어요. 청문이라는 절차, 공청회라는 절차, 의견 제출이라는 절차. 청공의, 이래서 세 가지 절차 규정하고 있습니다. 읽고 지나가세요. 그런데 니은번 체크. 다음에 네 가지 경우는 의견을 청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한테 불이익 주는 처분이라도 의견 청취 안 할 수 있는 사유가 네 가지 있죠. 근데 네 가지 중에 1, 2, 3번 앞에 세 가지는 앞과 뭐예요?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사유죠. 긴자성. 똑같죠? 그래서 우리 아까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경우는 곧 의견 청취를 안 해도 되는 경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 추가됐죠. 상대방이 자기 의견 제출할 거 없대. 의견 제시 안 하겠대. 그래서 상대방이 의견 제출할 기회를 명백히 포기하는 경우는 뭐 안 해도 된다 이거지. 의견 제출이 안 줘도 된다. 그 하나만 더 추가된 것 뿐입니다. 자, 밑에 판례로 체크하죠. 1번 뭐라고 나왔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지시하는 건 성질상 이건 시정 지시는 처분입니다. 시정 지시 안 따르면 불이익 조치 나가요. 그래서 이 시정 지시는 처분이고 상대방한테 뭐 하는 거야? 의무를 과하는 처분입니다. 응? 그러니까 뭐야? 성질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정치가 불필요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대요. 응? 주의하죠. 성질상 의견 정치 생략해도 되는 사유에 해당한대. 응? 주의. 응?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그냥 읽고만 갑시다. 2번은 뭘 말할까? 위에서 자격, 객관적으로 자격이 없어졌음이 증명된 경우 그런 거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절차법이 정한 이런 응? 이거는 이제 그 2번을 대통령령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자격이 상실됐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의견 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그 자격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등 의견 청취가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다. 따라서 여기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일부 사실만 증명이 됐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함에 따라 처분 여부나 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라면 법이 말하는 의견 청취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예가 돼요. 운전직 공무원이면 운전면허가 필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법 재판에서 취소됐다면 뭐 행정청도 뭘 고려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본들 아무것도 달라질 수 있는 게 없잖아. 이런 경우는 안 거쳐도 되는 거지만 그렇게 일부만 위반한 거로 인정됐고 등등 이렇게 해서 또 의견을 들어보면 뭔가 달라질 수 있는 이런 경우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라는 뜻. 읽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3번 판례 좀 기네. 최근 판례라서 집어넣었다. 그죠? 마찬가지 얘기가 됩니다. 같은 취지야. 2번하고 3번하고 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디귿번 읽고 지나갑니다. 행정청은 말하자면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면 신속히 처분하도록 해라. 자, 리을은 체크. 리을 중요. 행정청은 최종 처분을 하고 난 후 1년 이내 당사자 등이 의견 제출을 위해서 내가 뭔가 서류 내고 제출한 거 있지? 그거 돌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반환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 최종 처분이 있고 난 후 요청을 하면 리을 1번.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청취 절차 3가지를 분석 들어갑니다. 의견 청취 절차가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이렇게 3가지인데 청문, 자 청문이란 기억번 의 요거 체크. 청문이란 행정청이 국민한테 어떤 불리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청문 절차라고 한다. 청문. 자, 셋째 줄부터 5줄까지는 이런 청문 절차의 취지를 설명해요. 청문 절차는 당사자의 변명과 유리한 자를 제출할 기회를 주고 그래서 당사자 얘기를 들어보고 증거 조사해 봄으로써 행정청이 최종 처분 위법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신중 이런 거 기하게 하는데 취지가 있다. 자, 그러면 니은번 외워야 됩니다. 행정청은 처분할 때 3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문을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청문한다는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의 3가지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행정위원회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3가지가 뭡니까? 1번 한마디로 보면 법령 법에서 청문 실시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2번 어느 때 행정청이 법에 규정이 없다면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 법에 규정이 없지만 3번 인허가 내줬다가 취소할 때. 신분 자격 박탈할 때. 또는 법인이나 조합 설립 허가를 취소 처분할 때. 이때 괄호 속에 이게 이제 내년부터 바뀌는 거야. 내년 시험부터. 요 전까지는 이 3호의 경우 신청이 있으면 청문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괄호 속에 신청을 요하지 않는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신청이 없어도 법에 규정이 없고 신청이 없어도 인허가 내줬다가 취소할 때, 법인 조합 설립허가 취소할 때, 신분 자격 박탈하는 처분할 때는 청문을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매우 중요. 그 다음에 디귿번은 숫자가 중요. 행정청이 이제 청문을 하면 날짜를 잡아. 행정이 언제 청문한다. 날짜를 잡고 그 날짜, 청문하기로 한 날짜로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청문한다는 걸 통보해야 됩니다. 적어도 10일 이상 기간을 주라는 거지. 왜 그렇게 할까? 당사자 등이 뭐 자료 준비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 줄 청문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요게 포인트. 그 밑에 뭐 이러이러한 사항을 미리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청문은 마치 무슨 저거랑 비슷하게 하는 거야. 재판 비슷한 구조를 띱니다. 그래서 이제 청문하면 그 상대방 있잖아.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상대방이 있겠지? 그 다음에 이 행정기관, 말하면 담당 공무원 다 부르는 거야. 그리고 여기 청문 주재자라고 이 청문을 주관하는 자가 선정이 돼서 양쪽 주장 다 들어보고 결정하게 하는 거죠, 이건. 그래서 청문 주재자가 이제 선정이 되는데, A번 포인트. 자, 행정청은 누구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여 공정하게 하라고 돼 있는데, 거기 키워드가 소속 직원입니다. 그게 키워드야.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가진 사람은 당연한 건데, 소속 직원 중에서도 청문 주재자를 선정. 그러면 사실 인천시장이 누구한테 영업정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영업정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청문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인천시 소속 공무원을 청문 주재자로 선정하면 약간은 공정성이 좀 문제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은 소속 직원을 청문 주재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야. 그래서 그걸 내는 거예요. 소속 직원도 청문 주재자를 행정청이 신청한 주 중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선정합니다. 소속 직원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B번은 그냥 1급 안치를 하자. 행정청은 이제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내용의 처분, 다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처분, 그 밖에 전문적이고 공정한 청문을 위하여 청문 주제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인정되는 처분하려는 건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없던 게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2명 이상이 선정된 경우는 1명이 청문 주재자의 또 대표자가 된대. 응? 지나갑시다. 자, 디귿 C번도 숫자 나왔어. 체크.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행정절차법, 또 다음 주에 또 배울 정보 공개 뭐 이런 거 법 나오면 숫자는 무조건 중시하세요. 응? 자, 요거는 누구한테 미리 통지하래? 청문 주재자도 그 사건을 뭔 내용의 사건인지 대충 알아야 응? 뭔가 청문을 제대로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청문 주재자에게 그 사안 관련 자료를 최소한 7일 전까지는 보내줘라. 응? 아까 당사자 등에게는 10일 전까지 통보하는 거고 청문을 주재할 자에게는 7일 전까지. 그거 좀 구별해서 C번 알아두고요. D번은 청문을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이죠. 청문 주재자는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 수행했다는 이유로 어떤 신분상 불이익 주면 안 된다고 돼 있는 거고, 읽고 지나가고. 이제 알파벳 E는 넘어가고 다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청문 주재자의 제척 기피 회피는, 이 제척 기피 회피라는 제도는 공정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그 청문에 참여, 청문 주재자로서 관여할 수 없게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제척이라는 제도는 법에서 일정한 사유를 정해놔. 이 사안과 이러이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는 청문 주재자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기피는 청문 주재자로 누군가가 선정이 됐는데 당사자가 저 사람은 예전에 보니까 공정하게 진행을 안 하더라. 저 사람 빼달라. 딴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하는 게 기피입니다. 회피는 청문 주재자로 선정된 자가 스스로 이게 저 사람하고 좀 아는 사람이라 예전에 한번 술 한번 같이 먹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정성 나 어렵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나 스스로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게 회피입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은 시험에 별로 낼 건 없고 청문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문 주재자에 대한 기피 회피 제도가,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규정돼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B번을 보면 기피가 나오는데, 자,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행정청에 바꿔달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청은 일단 청문을 정지하고 신청이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교체해 준다. 여기에 전제 조건은 뭐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 기피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유가 없어. 괜히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교체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은 신청이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될 때만 되면 그때는 지체 없이 교체해 주라고 돼 있지만 무조건 신청이 있으면 당연히 교체해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 약간 유의하면서 B번 정도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읍번 아주 중요. 자, 제목은 청문회 공개라고 인데, 자, 읽어봅시다. 청문 진행 과정은 행정청이 두 번째로 공개할 수 있다예요. 앞머리. 응? 어느 때 공개할 수 있대? 당사자가 공개로 진행하자고 신청을 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할 수 있대. 그러면 이 문장 구조를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걸 전제로 깔은 것 같아. 원칙적으로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는데 당사자가 공개로 하자고 신청을 한다든지 청문 주재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할 수 있다. 응? 또 끝에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이런 문장도 나왔어. 당사자가 공개로 진행하자고 신청하면 청문 주재는 청문을 공개해야 된다. 맞아? 아니에요. 신청을 해도 청문 주재자가 공개할지 말지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신청하면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공개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신청하더라도. 공개할지 여부는 누가 결정해? 청문 주재자가 결정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줄, 공개리에 진행을 하면 공익이나 다른 국민이 이제 3자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때는 공개하면 안 된다고 돼 있고요. 여튼 이거 중요. 그 다음에 시효번 청문회 진행은 A번은 뭐 청문 주재자가 이제 시작할 때 뭐만 이걸 미리 설명하고 가야 되는 넘어가고, 또 B번 당사자 의견 진술하고 증거 제출할 수도 있고, 그죠? 뭐 C번 직접 당사자가 출석 안 하고 서류로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 넘어가세요. 자,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D번 청문 주재자는 질서 유지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알파벳 2번도 크게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청문을 하루 끝내는 게 아니라 또 뭐 이렇게 이어서 며칠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다음 청문 날짜 뭐 또 통보하고 하라는 거예요. 넘어가세요. 자, 이응번 중요. 청문회 병합 또는 분리. 자, 문장 두 줄. 행정청은 알아서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해서 청문을 진행할 수도 있고, 분리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병합해서 진행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이거, 자, 우리 그 구청장이 미추홀구 내에 술집들 아니면 뭐 식당들 일제 쫙 조사를 했어. 그래갖고 뭔가 위생 불량 업소를 쭉 다 몇 개 업소를 적발을 했어. 그래갖고 그 위생 불량이 된 적발되는 업소들을 영업 정지 시킨대. 그래서 사전 통지. 영업 정지할 예정이다. 사전 통지. 그리고 언제 청문하기랑. 근데 걸린 업자들 10개 업자야. 근데 하나하나가 다 개별 사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A 업자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 청문, B 업자에 대한 영업 정지 청문 다 따로따로 해야 하는 거지만, 근데 다 이게 다 위생 불량이라는 동일한 이유로 다 영업 정지 당한 거기 때문에, 하려는 거기 때문에 뭐 심사가 공통적이야. 그러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 여러 건을 하나의 청문 절차에서 같이 합쳐서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결과는 개별적으로 이제 너는 영업정지 처분 나간다. 최종 처분 나갈 수. 누구는 안 하기로 결정날 수도 있고, 그지? 그건 개별적으로 처분을 해야 되지만 청문 진행 과정은 이렇게 합쳐서 병합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복잡한 사안은 분리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이거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증거조사의 A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거기에 특히 청문을 주재하는 자로 선정된 자는, 청문 주재자는 알아서 또는 신청을 받아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면, 이건 넘어가고 끝에가 아주 중요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조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만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꼭 거기에 중시하고요. 그 다음 B번은 별건 없고, 그 다음에 C번에도 청문 조서 및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라고 제목단에, 이것도 별건 없어요. 내용은 뭐냐면, 자, 우리 청문을 진행하면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다 마치고 나면 2개의 문서를 작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이 청문 진행 과정을 다 기록한 청문 조서라는 걸 작성해야 돼. 이 청문 조서에는 이거 진행 과정, 그 다음에 상대방 등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 제출한 증거 서류 이런 거, 또 이 상대방 공무원 담당 공무원 측이 뭐 반박한 거 이런 거 다 그 말한 거 기재해 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는 자기가 주재자로서 청문을 진행해 보니까, 아, 이거는 당사자가 저 거짓말하는 것 같고, 얘는 영업 정지 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서를 작성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2개 서류를 작성해서, 예를 들면 이제 최종 영업정지 처분할 연자가 구청장이거나 시장이면 이제 그 최종 처분 권한 있는 행정청에다 청문 주재자가 이 2개의 서류를 제출하는 거야. 그러면 시장은 그 2개의 서류를 보고 최종 처분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키읔번 청문 종결. A번은 별거 없어. 아니, 충분히 의견 듣고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하면 끝내는 거지. 청문 종결. 그 다음에 B번. 그런데 B와 C 묶어. B와 C를 묶어. 자, B를 보면 읽어보자.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나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하기로 한 날짜가 안 나왔대.
출석. 여기 중요한 거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왔어. 출석도 안 하고 출석 안 하는 대신에 뭐야? 뭐 자기 주장하는 뭐 문서로 제출해도 되는데 문서도 안 내. 그러면 그냥 뭐 할 수 있다. 결론. 응? 두 번째, 다시 의견 진술 및 증거 제출기를 안 주고 그냥 청문 종결해도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도 안 했다. 그럼 그냥 끝낼 수 있다는 얘기야. 응? 그런데 C번은 아유야 못 나왔는데 청문하기로 한 날짜에 출석을 안 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응? 지진이 나가지고 응? 이러면 그냥 청문 끝내면 안 되고 다시 날짜를 잡고 의견 진술하고 증거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응?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응? B번, C번 이렇게 갈라지고요. 그러면 그 밑에 D번은 조금 아까 얘기했지?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마치면 청문 조서, 자기의 의견서 이걸 이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T급번, A번. 자, 그러면 이 청문 주재자로부터 의견서, 조서를 제출받은 행정청은, 즉 시장 등은 뭐해? 최종 처분할 때 이런 걸 참작을 해서, 그죠? 그때 가면 충분히 검토하고 두 번째 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응? 청문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 자, 요 끝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반영하여야 한다요. 그것도 무조건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 얘기하면 그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반영할 필요가 없는 거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반영이란 말은 참작을 하라는 뜻이지 반드시 제출된 의견대로 하라는 말은 아니다.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대로 하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B번 제출된 의견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거 아닙니다. 참작하라는 의미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해야 된다. 이 뜻은 기속된다는 말은 아니다. 참작해서 결정하라는 뜻이다. 응? 자, 그 다음에 저기 뭐야, P읍번 청문회 재개 나왔죠? 읽어보면, 자, 이거는 법조문 그대로 행정청은 일단 청문을 다 마쳤는데,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행정청이 최종 처분을 내리기 전에 새로운 사정이 발견, 그래서 청문을 다시 열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청문 주재로부터 받았던 청문 조서를 다시 되돌려 보내고 청문을 재개하라고 명할 수 있다. 시험에 그냥 글자 그대로 쓰였습니다. 여기 틀린 게 나올 말은 없어요. 다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히읗번 문서의 열람과 비밀 유지. A번 보세요. 자, 미술 쳐주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문회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언제 청문합니다 하고 통지도 안 나오죠? 청문 끝날 때까지. 자, 당사자 등은 청문 날짜에 출석해서 뭐 해야 돼? 자기 변명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행정청이 자기한테 뭐 때문에 무슨 자료의 바탕에서 나한테 이런 불이익 조치를 하려고 하는지 그걸 알아야 제대로 뭐 반박 자료를 준비해서 방어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행정청에다가 자기한테 하려는 불이익한 처분과 관계된 문서 등 보여주거나 복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응? 그래서 당사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문 통지 응답부터 끝날 때까지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 열람 복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셋째 줄 행정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부할 수 없어요. 열람 복사 해줘야 됩니다. 단 딱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하나예요. 뭐야? 법에 의해서 열람 복사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는 경우 빼고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셋째 줄이 중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이 경우만 유일하게 열람 복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고, 이런 법이 정한 사유 말고, 법이 규정한 이 사유 말고, 이거 열람 복사 허용하면 공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런 막연한 이유로 거부하는 건 안 됩니다. 응? 법령에 하면 안 된다라고 해주면 안 된다고 제한이 돼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는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B번은 당연한 얘기고,
C번은 행정처 만약에 상대방이 복사해달라고 요청해서 복사 비용은 상대방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고, D번 누구든지 청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생활이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 이런 거를 함부로 누설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넘어가세요. 그러면 밑에 판례 뭐라고 나와 있어? 자, 우리 청문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청문은 의견 청취의 하나지. 그러면 의견 청취 안 할 수 있는 사유가 4가지 규정돼 있지. 응? 법령, 아니 의견 청취 안 할 수 있는 사유 3가지, 저 4가지 뭐야? 응? 아니야. 긴급이 아니지. 법령에 아니야. 긴자성에다가 그지? 긴급할 경우,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뭐 재판되기 위해서 자격 상실, 자격, 그다음에 처분의 성질상, 그다음에 명백히 의견 제출을 안 한다고 표시한 거, 이렇게 4가지인데 이때 그 중에 하나인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의 하나인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그 처분의 성질상 그럴 때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질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할 일이지, 청문 통지서 보냈는데 되돌아왔다든지 청문하기로 한 날짜에 출석을 안 했대 이런 거 갖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밑에 줄이 시험에 나옵니다. 밑에 줄. 자, 상대방에 대해서 언제 청문합니다 하고 청문 통지서를 보냈는데 반송되었다든지 상대방이 청문하기로 한 날짜에 출석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실시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그거에 해당된다고 단정 짓고 청문 절차 거치지 않고 불이익 처분한 건 위법이다. 취소될 수밖에 없다. 중요합니다. 1번. 자, 2번. 첫째 줄. 침해적 처분, 상대방한테 불이익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법이 정한 4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행정청은 침해적 처분할 때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고,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처분은 위법이며 취소 사유다.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때 4째 줄에 협약이라는 단어 이 줄 쳐주세요. 협약. 상대방하고 협약을 맺었대. 뭐라고? 무슨 불이익한 처분하는데 이 처분에 대해서 야 번거롭게 뭐 청문 같은 거 절차 거치냐, 이런 거 청문 이런 거 하지 않기로 하자, 사인하자. 이거 법이 정한 청문 안 거쳐도 되는 4가지 예외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런 상대방하고 청문 절차 안 하기로 협약 맺었다는 이유로 이거 안 거쳐도 되도록 허용한다면 사실은 현실에서 행정청이 상대방 없잖아 이런 사람들 우월적 힘을 갖고 있잖아. 그리고 야 너 청문하는 거 이런 거 안 하기로 번거롭게 그런 거 하지 않기로 하자, 사인해. 거부하기 어렵잖아.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 나오면 협약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인다. 그 협약의 내용은 청문 실시하지 않기로 이런 협약 맺었다고 해서 청문 절차 안 거쳐도 되는 예외 사유 아니다. 이게 골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좀 넘어가도 되고 3판례 뒤에 4번 갈까요? 뭐 4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기고. 자, 5번은 알아두세요. 자, 5번. 첫째 줄. 누군가가 여러분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게 뭔지 알아? 그렇지. 기소를 안 하기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소가 뭐냐면 이 사람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재판에서 처벌해 주세요 하고 검사가 법원에다가 형사재판 청구하는 게 기소예요. 원래 정식 용어는 공소제기라 그러는데 기소. 민사소송이야 서로가 소송을 법원에다 낼 수 있지만 이 국가가 이제 형사처벌, 이 처벌하는 것은 검사가 국가를 대표해서 범죄자를 법정에 세우는 겁니다. 이 기소가 돼야 재판이 열려서 처벌이 가능한 거야. 이 기소할지 여부는 검사만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의 힘이 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가 되게 우리나라 지금 검찰 조직이 욕 많이 먹는데 예를 들어 지금 몰라 이거 이제 비판하는 측에서 보자면 아니 이재명 그쪽은 엄청나게 열심히 수사해서 벌써 기소 막 재판 진행해요. 근데 왜 김건희 여사 뭐 이거 부정 이게 논문 이거는 수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지금 기소도 안 돼 있어요. 재판도 열리지도 않고 기소가 안 되지 재판. 이래서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편파적으로 불공정하냐 비판이 많지. 이게 그래도 이거 검사의 전적인 권한이야. 검사들이 이렇게 공정하게 안 하면 비판을 받게 되죠. 자 어쨌든 그래서 누군가를 법정에 세우지 않기로 하는 거지. 기소유예.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이걸 법정에 세우지는 않겠다. 재판 청구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무죄에서 아예 기소 저기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저기 있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했다가 금방 물러났잖아. 뭐가 논란이 많이 됐지? 교육부 장관 임명 전부터 음주운전 전력이 문제가 됐어요. 음주운전을 좀 많이 했나 봐. 음주를 많이 해가지고 이 재판에 넘겨져서 뭘 받았냐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대요. 선고유예라는 건 법원이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했고 법원도 유죄라고 인정한 거야. 유죄라고 인정했는데 뉘우치고 초범이고 막 이러니까 유죄 판결 선고는 유예한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선고는 안 된 거지만 그거는 이미 범죄 저질렀다고 법원도 판결로 인정을 한 거야. 그래서 무슨 벌금형, 징역형 선고는 아니지만 선고가 유예된 상태. 그래서 기간을 정해 일정한 기간 동안 선고 유예한다. 그 기간 동안 아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나면 이제 그걸로 모든 처분은 끝난 거가 됐는데, 근데 선고 유예 처분을 법원으로부터 받으면 이거 거의 아마 평생 따라다닐 걸. 기록에 남아 있어갖고 전과 기록으로 남아 있어갖고 계속 따라다녀. 그러니까 인사청문할 때 그게 다 드러나는 거지. 근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이건 법원까지 가지도 않은 거야. 검사 단계에서 재판 넘기는 것 자체를 안 한 거잖아. 범죄 혐의는 있지만 기소를 안 한 거지. 그럼 기소유예 처분 받으면 아마 이게 일단 전과 기록은 아니고 일단 무슨 경찰 검찰이 보유하는 신상 카드에 이 사람 기소유예 받았다라는 게 기록으로 남긴 남는데 이게 아마 5년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얼마 지나면 삭제돼요. 없어져요. 그게 큰 차이를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인데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뭐가 돼? 이제 몇 년만 지나면 기록에서 없어지는 거야. 그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기소유예가 아니라 선고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기록이 계속 남아있어서 그렇게 이제 문제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현실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걸 변호사를 잘 돈 많이 주고 좀 잘 나가는 변호사를 써서 힘 있는 변호사를 써서 어떻게 해서 그걸 선고유예, 그러니까 아예 법원에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도록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비난받지 않았을 텐데.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으로 말이야. 사실은 유죄 인정된 건데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자격이 있냐 이거부터가 이제 인사청문회 할 때부터 논란이 엄청 심했잖아. 근데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고 다만 이제 그 문제도 영향을 줬겠지만 어쨌든 정책 잘못해가지고 하여튼 금방 물러났습니다만. 자, 그래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한 거 내렸는데 진정을 했나 봐. 그러면 아마 이런 거겠지. 진정은 누가 냈냐면 이런 사건이 있거든. 누가 나를 폭행을 했다, 누가 나를 사기했다 해가지고 이게 고소 고발을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했지. 내가 고발한 나를 폭행한 놈, 그 놈을 이제 수사를 하더니 얘를 법정에 세우는 기소를 했어야 마땅한 건데 기소유예를 해버린 거야. 그럼 나는 폭행당한 나는 열받잖아. 저놈 재판에 넘겨서 처벌받는 걸 원한 건데
검사가 아예 법정에 넘기지도 않아. 기소유예. 그러니까 검사의 이 조치가 이거 잘못된 거다, 오라다 하고 이제 진정을 검찰에 제출한 거지. 응? 진정을 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지청이면 우리 검찰청도 이제 우리 대검찰청 있고, 그지? 뭐 고등검찰청 내려오면서 그다음에 지방검찰청 있고, 지방검찰청 밑에 또 지청이라고 있어. 응? 법원도 마찬가지야.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래서 이제 지청이라고 있지. 판사 한두 명 근무하는 소규모 검찰청입니다. 지청에서 공람 종결, 이게 다 이제 공고 냈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기간 정해서 이제 이 기소유예가 결정났다라고 공람 냈고 그 기간이 끝났대. 종결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이 청문 절차를 안 거쳐도 되는, 응? 뭐 재판 등 이런 절차에 의해서 뭐가 객관적으로 확정난 경우, 뭐 이런 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진정에 대해서 아마 진정을 받고 진정을 안 들어주는 처분 하나 보지? 진정을 안 들어주는 처분함에 있어서 의견 청취 절차를 안 거쳐도 되는 예외 사유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소유예가 내려지니까 나를 폭행한 사람한테 검사가 기소유예를 내리니까, 응? 이제 그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고소 고발을 했던 내가 그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된 거다라고 진정을 제기했는데 그 진정에 대해서 안 들어주는 결정을 하나 봐. 안 들어주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의견을, 진정서를 낸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을 냈어야 했는데 그걸 안 고쳤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그 진정서를 받았던 검찰청 측은 이거 이게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다, 그러니까 안 고쳐도 되는 예외사유다, 이런 말을 했지만 법원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거고. 그 다음에 6번도 거기 문장 읽어보자. 그 청문 절차의 취지에 비춰볼 때 개인 택시 면허 취소가, 최종 개인 택시 면허 취소가 나오기 전에 행정청 사무실에, 응? 방문하여, 응? 소속 공무원한테 이거 연기 좀 해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걸 행정절차법이 실시하게 돼 있는 청문을 실시한 거로 볼 수는 없다. 응? 나한테 대한 개인 택시 면허 취소를 좀 연기 좀 해달라는 서류를 제출한 걸 청문 절차를 거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또 하나, 그 밑에 보니까 이때 그 개인 택시 면허자가 이 행정기관 방문 당시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규와 행정처분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거나 그 자리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음에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의견 제시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을 명백히 표시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개인 택시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이다. 응? 자, 그 다음에 공청회 보도록 합시다. 자, 공청회가 그 행정절차법 개정돼서 내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게 있어요. 달라진 게 있어서 그런 거에 포인트를 둬야 돼요. 자, 일단 공청회는 청문하고 좀 다릅니다. 공청회도 이제 의견을 듣는 절차인데, 첫째, 공청회는 공개 토론을 통하여 처분의 상대방, 이해관계 등 당사자 등 전문가, 그 밖에 일반인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관심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공청회입니다. 응? 그죠? 청문은 당사자와 행정 절차에 참여하도록 허용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직접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죠. 근데 공청회는 널리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응? 당사자 등뿐만 아니라 전문가, 일반인으로부터 일구 지나고요. 자,
니은번 중요합니다. 공청회는 어느 때 하래? 다음에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응? 공청회 어느 때 하게 돼 있어요? 첫째, 법령에서 하라고 돼 있는 경우, 법령. 그 다음에 법에서 공청회 개최하라고 규정은 없어도 행정청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핵심. 넷째죠, 끝에. 30명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응? 이게 이제 새로 추가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공청회를 역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3번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법에서 공청회 하라고 규정돼 있거나 아니면 법에는 없지만 행정청이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두 가지 경우만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이제는 3번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30명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열자 요청하면 공청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3번 특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공청회를 개최할 때는 숫자 나오지? 널리 공청회 개최한다는 걸 알려야 돼요. 며칠 전까지?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알려야 됩니다. 응? 그리고 넷째 줄. 공청회 개최한다고 알렸는데 예정대로 개최를 못하게 돼서 다시 날짜, 장소 잡고 다시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그때는 개최 7일 전까지 알리면 됩니다. 응? 그러니까 원칙은 14일 전까지. 그런데 예정대로 개최가 못 돼서 새로 날짜, 장소 잡고 다시 공청회를 하려고 할 때는 7일 전까지. 응? 이렇게 처음과 끝부분의 숫자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리을번 온라인 공청회. 응? 자, A번. 자,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 나오죠? 이게 쉽게 말하면 위에 말한 거, 위에서 말한 공청회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말한 공청회는 다 강당 같은 데서 하는 오프라인 공청회야. 그게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낼 때는 통상적인 공청회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응? 통상적인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응? 병행해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 이걸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까지는 그렇죠. 내년부터 이제 바뀐 게 시행되니까 전자공청회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이제 아예 온라인 공청회라고 명칭도 바꿔놨어요. 똑같은 건데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병행해서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오프라인 공청회를 열면서 그와 병행해서만 온라인 공청회를 병행해서만 할 수 있는 거야. 응? 그리고 예전에는 이 A번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온라인 공청회,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만 따로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B번이 새로 추가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는 온라인 공청회만 단독으로, 온라인 공청회만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번은 원칙론으로 남겨놓은 거야. 옛날에는 원칙이 아니라 절대적이었어. 꼭 병행해서만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후퇴돼서 원칙은 병행해서 하는 게 원칙으로 해놓고 B번 다음에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 할 때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 개최할 수 있다. 이거 중요. 그래서 1번 쉽게 말하면 뭐야? 국민의 안전 권익 보호 때문에 이 오프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어려운 거,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그 다음에 2번, 즉 오프라인 공청회가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이런 거 다, 이거 안에 있는 거 세 가지 다 중시해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온라인 공청회만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는 예외를 세 가지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쓰레기 매립장 건설 같은 거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 주민 다 대표 모이고 공청회 하잖아.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공청회를 못하게 난장판을 막 책상에다 다 뒤집어 엎고 안에서 막 진행을 못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이게 무산되잖아. 그러니까 법에서는 공청회 절차를 거쳐서만 뭔가 조치를 하게 돼요. 그거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온라인 공청회만 이렇게 따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이거 중시. 디귿번은 C번은 당연하지. 예. 온라인 공청회를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 갖춰라.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D번도 온라인 공청회 하면 누구나 의견 제출할 수 있다.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미음번 공청회도 이제 사회자가 있어야 되잖아. 공청회 주재자, 발표자 등. 자, 이때 A번 읽어보자. 공청회 사회자라고 생각해봐. 공청회 주재자는 해당 공청회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경력자 중에서 주재자를 행정청이 지명 위촉한다. 읽고 지나가세요. 자, B번은 시험에 쓰인 적이 있습니다. B번 중시. 자, 공청회는 이제 우리 통상적인 공청회 생각하면 어떻게 되지? 강당 같은 데서 단상이 있고 책상 있고 그 앞에 사회자 가운데 사회자 있고 발표자들이 있습니다. 또 보통 발표자도 뭔가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균형 있게 앉아가지고 서로 토론합니다. 그죠? 그러면 발표자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겠어요? 자, B번 공청회에 있어서 발표자는 1차적 우선권이 누구야? 발표하겠다고 신청한 자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다만 발표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너무 많은데 이게 또 뭐 찬성 반대 균형이 없고 반대하는 측만 드립다 많아. 이럴 때는 할 수 없죠. 그럼 행정청이 균형을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다만 발표를 선정한 발표 신청자가 없거나 공정성 확보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당사자, 관련 전문가, 경력자 중에서 행정청이 알아서 지명 위촉할 수 있다. 그죠? 일단 1차적 기준은 신청자 중에서 선정하되 거기에 신청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만 갖고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 행정청이 지명 위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C번은 공정성 확보 노력해라. 당연한 얘기고. 공청회 진행. 자, A번 너무 당연한 얘기. 공청회 진행자, 주재자는 공정하게 진행하고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도 있고 괜히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발언을 중단시키고 퇴장 명령 등 필요 조치도 할 수 있고. 읽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발표하는 자는 그 공청회 관련 사안이나 발표해주지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C번 공청회 주재자는 단상의 발표자들 간의 발표가 끝난 뒤에는 발표자들 상관에 서로 질문 답변 토론하도록 하고 방청석에게도 질문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의견 제시할 기회를 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읽고 지나가세요. 자, 지읒번도 시읒번에 뭐 있어?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 반영해야 된다. 그 뜻은 알겠지? 그래서 상당한 이유 없으면 반영 안 해도 되고 반영의 뜻은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된다는 건 아니다. 참작하라는 뜻이고 이렇게 똑같고요. 공청회 재개최 읽어보자. 행정청은 공청회를 마친 후 최종 처분을 내릴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면 다시 개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문하고 똑같이 해놨죠. 그 밑에 판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지금 행정절차법이 정한 공청회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이 공청회 절차를 따라야 되는 공청회는 행정기관이 개최하는 공청회만 이 절차를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개최하는 공청회가 아니면 이 절차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거기 밑줄 쳐놨고 핵심이 뭐냐면 두 번째 줄, 셋째 줄에 추모공원 건립 추진위 협의회 나오지? 추모공원이 뭐 다른 말로 하면 납골 땅이지 뭐. 추모공원 건립 추진위원회는 행정청이다 아니다? 행정기관 아니다. 물론 거기에
뭐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뭐 주민들도 들어가 있고 뭐 전문가 들어가 있고 여러 사람이 섞여 있지만 그 건립추진협의회 자체가 행정청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랬죠? 네, 이해됐죠? 네. 자, 하는 김에 밥 먹고 하자. 응?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먹고 소분 절차 하고 나면 절차 나와 합니다. 자, 그러면 2시 20분에 끝. 먹고